김상미의 시 밖에는 비가 내리고 우선 쭉 읽겠습니다. 어, 나는 잘 모르는 시예요. 근데 이 김상미 그 여성성에 관한 시를 내가 말을 했지만 한 편은 꼭 읽어야 될 것 같아서 한 편 읽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밖에는 비가 내리고 우리는 아직도 침대에 있다. 끝도 없이 계속되는 애무.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 창문을 두드리며 우리를 염탐하는 빗방울들. 벗어놓은 옷과 양말들. 들끓는 책과 화분들, 벽에 걸린 채로도 잘 익어가는 저 먼 정글의 향기로운 과일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우리는 아직도 침대에 있다. 얼마나 놀라운가. 두려움 없는 사랑은 부재를 모른다. 그래도 잠시 호흡을 조절하자. 한 번도 제자리를 떠난 적 없는 사랑은 우리 욕망이 아무리 흘러넘쳐도 모든 걸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는 자. 그동안 우리는 몇 번을 더 사랑할 수 있다. 외로운 한 존재가 다른 외로운 한 존재를 열망하는 가슴 뭉클한 허기를 한순간도 놓치지 말자. 밖에는 비가 내리고 우리는 아직도 침대에 있다. 무엇이 두려운가? 장미꽃이 활짝 피려면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한다. 아주 잘 만들어진 시죠. 잘 만들어진 사랑의 시예요. 음, 그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죠. 그죠? 밖에는 비가 내리고, 어쨌든 간에 밖에 비가 내릴 때 커피만 마셔도 너무 좋죠. 커피만 한 잔의 여유만 있어도 너무 좋은데, 우리는 아직 침대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이런 뭐 행복한 거죠. 끝도 없이 계속되는 애무, 사랑의 애무로, 이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명분. 그래서 그 장면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이 시의 놀라운 점은 여기에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가? 두려움 없는 사랑은 부재를 모른다. 그렇게 완벽한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 시를 아주 살리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잠시 호흡을 조절하자. 김상민 시인이 단순한 자기 사랑의 역사, 사랑의 기억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틀림없이 여자에서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잠시 호흡을 조절하자. 한 번도 제자리를 떠난 적이 없는 사랑은 우리의 욕망이 아무리 흘러넘쳐도 모든 걸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는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우리는 아직도 침대에 있다. 얼마나 놀라움과 두려움 없는 사랑은 부재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는 욕망이라는 거죠. 그런 욕망이 아무리 흘러넘쳐도 한 번도 제자리를 떠난 적이 없는 사랑을 알고 있는 거죠. 김상미 시인이 사랑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해요. 이 두려움 없는 사랑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어, 이런 한 번도 제자리를 떠난 적이 없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지 모를 거예요. 이게 사랑의 신 거죠. 그 사랑의 중요한 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는 사랑, 밖에는 비가 내리고 우리는 아직 침대에 있다. 얼마나 놀라운가? 두려움 없는 사랑은 부재를 모른다라고 사랑의 절정의 환희를 노래할 수 있더라도 그거를 진짜로 노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거는 누구나 어쩌면 경험할 수 있을 그런 내용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거를 이거 주의상스라고 그러죠. 락강의 말로 표현하면 주의상스. 단순한 즐거움이 아닌 거죠. 환희라고. 락강의 표현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 절정의 환희라는 것도 한국말을 써야겠다. 잘난 척으로. 락강의 주의상스라고 말하는 건데 그것도 그게 계속 유지되려면 현실적인 거예요. 한 번도 제자리를 떠난 적이 없는 사랑이 지금 현재의 사랑의 행위 속에 있는 이 사람, 이게 아무리 흘러넘쳐도, 그래서 이렇게 선언할지라도, 한 번도 제자리를 떠난 적이 없는 사랑이 모든 걸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그래야 이 사랑이 사랑일 수 있고, 이 사랑이 없어져도, 그래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도 잠시 호흡을 조절하자. 이게 시적 상상력의 힘이에요. 시적 상상력의 힘은 시를 잘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정말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지금 시대의 문제가 뭐냐? 사랑을 정말로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이걸 할 줄 모른단 말이죠. 사랑을 정말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힘이 없으니까 어? 썸이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썸이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하는데 썸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전부다. 에브리싱이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유아 에브리싱이 말하는 건 뭐냐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절벽에서 절벽 끝에서 한 발짝 더 내딛기. 이게 사랑이에요. 아무도 몰라 어떻게 될지. 이게 사랑이고 결혼이에요. 이게 사랑이라고. 이게 사랑인데 이 사랑을 할 수가 없다고요. 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사실은 뭘 알아요? 한 번도 제자리를 떠난 적이 없는 사랑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알고 있으면 절벽 끝에서 한 발짝 더 내디딜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한 발짝 절벽 끝에서 한 발짝 더 내딛는 사랑의 행위, 내딛기에 사랑의 행위의 표현이 바로 그래도 잠시 호흡을 조절하자라는 말이에요. 이 구절이 이 시를 살리고 있고 이 구절이 김상민 시인이 이 사랑의 이건 하나의 사랑의 현실의 팩트죠. 이거는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팩트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김상민이 사랑했던 것에 대한 사랑의 그 어떤 과거의 경험에 대한 어, 정리일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거에 대한 종합판일지도 모르고 그거에 대한 원래 그렇죠. 영화에 나오는 사랑은 그런 장면들이 사랑의 행위가 계속 나오면 속으로 그러죠. 저렇게 어떻게 계속 그죠? 그거는 이제 그 아주 좋았던 경험들의 종합체잖아요. 첫사랑 영화 같은 거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안 되죠. 어정쩡한데 근데 그래도 종합판으로 그렇게 있다고 보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데 그런 종합판의 사랑을 다시 정리하면서도, 그죠? 다시 정리하면서도, 어, 그거를, 호흡을 조절해서 한 번 더 제자리를 떠난 적이 없는 사랑이 있다는 것. 그건 우리 욕망을 넘어선다는 것. 욕망뿐만이 아니라는 것.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 그걸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동안 우리는 몇 번 더 사랑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몇 번 더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몇 번 더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은 뭘 뜻하냐면 그 풀어서 설명하면 아주 산문적으로 한 번 더 언젠가 한 번 더 제자리를 떠난 적 없는 사랑을 과 그런 이라는 궁극적인 사랑과 최종적인 최종적인 사랑과 사랑을 할 때까지 몇 번 더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밖에 비가 내리는데 우리는 침대에 있다고 말하는 그때 이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가 쓰냐? 외로운 한 존재가 다른 외로운 한 존재를 열망하는 이 가슴 뭉클한 허기, 이 허기를 아는 거죠.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한순간도 놓치지 말자. 이 한순간도 놓치지 말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밖에는 비가 내리고 우리는 아직 침대에 있고 그 뒤에 말 무엇이 두려운가 하는 것이 활짝 피려면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한다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참을 더 기다려서 장것이 피고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이 사랑을 어, 무시하거나 이 사랑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과 몸 파는 사람의 차이예요. 장녀의 차이라고. 사랑하면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거래하는 걸까요? 거래한다면 남자든 여자든 내가 창녀라는 단어를 써서 여자를 썼지만 여자는 남자 써도 되죠. 사랑이 거래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전환점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여성성이 더 강한 김상민 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해석할 뿐이죠.